안녕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방송 많이 봐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우리 손자 되는데요. 우리 손자 만나러 지금 네,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이제 손자가 방송 한번 꼭 한번 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봐.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제가 오늘 지금 뉴스를 쭉 보니까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뉴스들이 나와 있는데, 이 뉴스를 이제 요약을 하면 제가 볼 때 맨 먼저 여러분께 이제 분석해 드리고 싶은 것이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지금 가장 핵심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11일 날부터 11일, 12일 어제까지죠. 대통령이 지금 용산 집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고 11일, 12일 이틀간은 관저에서 일을 쭉 봤다고 합니다. 이 일의 핵심은 이제 국정쇄신의 방향, 대국민 이 설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비서실장, 그 다음에는 총리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이 국정쇄신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이제 좀 조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로 그 전달이 해야만이 제대로 이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대국민 소통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국무총리 그 말하자면 이제 국무회의 때 말이죠.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문제를 두고 지금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실 그동안의 입장은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영수회담이냐? 그거는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얘기고, 지금은 영수라는 표현도 쓸 수가 없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이제 피고인으로 돼 있는 범죄자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하고 대통령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한다, 회담을 한다, 이건 안 된다. 더군다나 야당의 카운터파트는 여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의 그러면은 그 말이 되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이제 거부해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또 입장을 갖고 있는지,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부대 지휘소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요것이 살짝 지금 이 정치권의 또 하나의 파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차량별 특검 문제가 벌써 이제 5월 초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 지금 그 가장 큰 뜨거운 감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이러한 지휘서신이 또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서요, 이 김계환 이 해병대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이 가장 핵심적인 의혹 인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도 또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보니까요,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이제 뭐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이제 사람이니까 그 대통령이 말이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비서실장, 왜냐면 비서실장 지금 우선 일의 순서를 보면은요, 지금 비서실장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를 내놓는 이런 수순으로 갑니다. 지금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분위기들을 용산 내 입장이 되는 것이죠. 요거를 지금 이제 모든 언론이 경쟁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맥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거론되는 인물은 언론 매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거론되는 인물들을 빠짐없이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비서실장으로는요, 지금 갑자기 어제만 하더라도 이동관과 김한길, 요 두 분이 이제 비서실장 후보로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은요, 새로운 인물 부상이 제가 보기에 모든 언론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원희룡이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이번에 제일 큰 게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이제 금도를 지켰다. 이것이 이제 용산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비고비 민감한 이슈들, 여기에 관해서 지금 이제 이번 후보 둘이
상당히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같은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원희룡 장관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 현재 용산 윤 대통령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 갈등 이슈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초지일관 처음서부터 나는 험지를 가겠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현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양지만 찾아다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뭐 이렇게 좀 떨어진 사람도 있고, 처음서부터 험지를 간 사람들이 있고,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이 원희룡 지금 전 장관의 경우에는 처음서부터 완전히 험지 개양을 이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에 나왔을 때부터 이재명 내가 잡겠다. 그래서 일타강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개양에 뛰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 아까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거 문제에 관해서 금도를 딱 지킨 거, 이런 것들이 상당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서부터 갑자기 지금 원희룡 장관이 급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있었던 이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강력한 비토를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떠오르는 사람 중에는 지금 행안부 장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또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도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상민, 장제원의 경우에는 이제 윤 대통령의 신복으로 되는 것은 뭐 다 봤는데, 자, 과연 야권으로부터 얼마만큼 인정을 받을 것이냐. 예, 요게 이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라든가 총리, 이런 그 인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야당과 협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되고 그 다음에 국민과는 소통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제 요거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와의 야당과의 협치, 국민과의 소통.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변수랄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1기, 2기 비서실장들이 1기는 이제 김대기, 2기는 지금 이관섭 전부 이 경제 관료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늘공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정치를 좀 알아야 되겠다. 정무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요거를 지금 따져야 할 국면이란 거죠. 그래서 크게 봐서 국민과의 소통 측면과 야당과의 협치 능력, 그 다음에는 정무적인 판단 능력, 요것이 제가 보기에는 비서실장이 됐든 또 하나의 총리가 됐든 전부 인적 쇄신의 틀을 관통하는 저는 키워드가 되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인적 쇄신에. 그래야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거론되는 분들 다 뭐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유능한 그런 이 후보군에 속하지만은 여하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이상민, 장제원, 이동관, 유일호 전 부총리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호 전 부총리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했는데, 이 국정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 인물이라는 것이죠. 예. 자, 이 정도가 이제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 후보로도 굉장한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총리 후보로는 왜냐하면 비서실장 그냥 임명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총리 후보는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청문회는 지금 현재 관건이 야당 아닙니까? 뭐 언제든지 야당인데, 지금 야당은 과거 야당과 달라요. 완전히 이재명과 조국, 요 맹성 분자들로 딱 채워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강성, 역대 야당 중에서 가장 강한 강성을 지닌, 여기서의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측면에서의 강성이라 이거예요. 정책적인 뭐 좋은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여당과 그리고 정부와 싸워서 반드시 넉다운 시키겠다. 제로섬 게임에만 강한 투사들로 되어 있다는 게 현 야당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 총리 지금 청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 완전히 넉다운 시키는. 자,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되려면 우선 뭐 민주당 하면 호남이니까요. 그래서 호남 쪽 인물들도 거론이 되고 있고, 이 호남 쪽 인물로 김한길과 박주선, 이 박수전 그 전 의원이 어디 무슨 뭐 석유협회 회장인가로 가 있죠. 거기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라고 그래요. 거기 뭐 연봉이 뭐 보도에 따르면 한 6, 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박주선을 갖다가 이제 총리로 발탁한다. 박주선 전 의원도 뭐 능력이 출중한 걸로 뭐 호남의 인재로 뭐 이미 정평이 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김한길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김한길 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그 야당과의 뭐 소통력, 아니 뭐 야당 대표까지 했는데요. 자, 그런 점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이 박주선 마찬가지로 윤 정부와 맥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그 접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접점 때문에 이제 총리 발탁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권영세는 이제 뭐 본래부터 이제 검사 출신이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그 대통령의 후보 그 때부터 뭐 사무총장도 하고 핵심 이 측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초대 조일부 장관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최준경의 경우에는 이 경제 관료, 최준경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뭐 강한 추진력이 특징이죠. 그래서 뭐 채틀러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얘가 있는 그런 별명까지 붙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준경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비서실장 후보로까지 지난번 일기 거론이 됐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무용으로서는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주호영,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이 지금 갑자기 또 떠오르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떠오르는 그 인물들 중에 이제 파격형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여권발 뉴스라기보다는 야권발 뉴스로 나오는 것 같아요. 유승민과 그 다음에 홍준표. 그런데 뭐 홍준표야 뭐 안 해본 게 없으니까 뭐 못할 리는 없겠죠. 그러나 현직 지자체장은 뭐죠? 이거는 임명직이 아니에요.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직 시장을 빼서 선거까지 한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준석이 쿵짝쿵짝하면서 한동훈을 갖다가 완전히 무슨 뭐 그냥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막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아무리 파괴라도 하겠어요? 대통령이? 안 하죠. 그리고 또 유승민 얘기도 하는데, 이거 저는 항상 얘기지만 한 번 배신의 DNA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그 배신의 DNA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거는 유승민과 홍준표가 파격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미스 보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지금 당 대표는 이제 당에서 뭐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대통령 의사와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당 대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실에 깊숙이 개입해서 이거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실이 지금 인선이 아직 비서실장하고 총리가 안 끝났는데 거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당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김재섭 30대 대표론까지 다양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기 전대로 가느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말이 많다. 예. 그리고 과거 같은 개혁파 인물들이 남원정이라고 할 때 그러한 삼두마차 이런 개혁파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어느 보도를 보면은요, 이준석, 김재섭, 그 다음에 그 김용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여권의 남원정과 같은 카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하지만은요, 거기서는 미안하지만 지금 이준석이를 갖다가 여권으로 치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저는 야권 중에서 초강석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 방송이 끝나면 나는 두 번째 방송에서 이준석이 최근 며칠간 총선 이후에 한 발언들을 쭉 종합해서 분석해 드릴 예정으로 있는데, 이준석이는요, 야권에서 완전히 뭐, 저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는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정치인 자산이면은 분명해요. 예,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그 자양분을 좀 더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김종인이 같은 그런 그 후원자들이 해야 되겠지만은 부모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좀 제대로 좀 시켜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 얘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수순과 관련해서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이 이제 13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빠르면 14일 내일 토요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14일 날 죄송합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네요. 13일. 예. 그래서 내일 14일 날 비서실장 인선, 그리고 15일 또는 16일 날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왜 지금 이제 그 비서실장을 맨 먼저 하야 용산 비서실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무수석에는 신지호 유력하고, 그리고 홍보수석에는 하정대가 제일 유력하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윤 대통령이 그건 총선 공약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큰 틀에서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지금 이 소통 방식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냐 기자회견이냐 아니면 제3의 방식 해서 15일 날 열리게 되는 국무회의 여기에 모두 발언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걸로 보면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용산에서 용산 내 분위기를 보면 기자회견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 이제 4월 1일 날 그때도 담화를 했는데, 그건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뭐 의료개혁 하나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담화문 형식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제 15일 날 대통령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되고 주말 중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자회견은 아닌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용산 취재를 보면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상황 정리가 이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적인 이슈 중에 이제 제일 큰 이슈가 바로 뭐냐. 이재명하고 여야 흔히 얘기하는 영수회담을 할 것이냐. 자, 여기에 관해서는 지금 윤 대통령이 아직은 거기까지 갈 상황이 아니다. 우선 인적 이 쇄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정, 이 새로운 어떤 대국민 입장 발표, 여기에 몰두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지금 이재명이는 어제서부터 대대적으로 지금 이것을 제대로 안 한 것이 후회가 된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야 영수회담에 관해서는 이재명이가 지금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은 당연하죠. 그래야 좀 주도권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여권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은 조직을 추스르고 정비할 때다. 그래서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단계 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뒤로 이것은 밀리는 국면이고 밀리는 국면이라는 것을 지금 야당도 알기 때문에 더 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런 점을 이제 정략적으로 노리는 것이 되겠죠. 예. 자,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거를 좀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당연히 뭐 지금 이제 야권 인사들도 아주 세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신평 같은 분은요, 지금 본인이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듣기로는 두 분이 만남을 하지 말라고 한 참모가 있었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그 참모를 너무 오랫동안 신임해 후회한다. 이런 말도 전해 들었다는 비화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평의 경우에는요, 이재명이를 곧 만날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전해 들은 말로 봐서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직접 이재명과 만난다면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거기인데 거기하고 손을 안 잡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재명이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다. 또 이렇게 또 축켜 세우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재명과의 그 회담도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로 급 부상하고 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평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산발 뉴스로 나오는 거하고는 지금 상당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용산에서는 지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뒤로 밀려 있다.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뒤로 밀려 있다. 요게 정답인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제 더 이상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과의 회담을 미루는 것은 정국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당 대표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의 자격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단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것은 야당이 하나기보다도 여당에서가 더 답답하다. 그래서 여당 안에서도 지금 이미 지금 여야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재명은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의 당선자들 중에서도 그건 이제 이 머스트 반드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제만 하더라도 말이죠.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할 것이다.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다. 그리고 당연히 나라 국적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2022년도 8월 당대표 이후에 8번에 거쳐서 영수회담을 제의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당 당선인들도 말이죠. 영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민영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고민정에는요. 첫 번째로 단행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요. 이재명이가 먼저 앞장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을 향해 대화와 통합을 위해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야당에서는 공세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야 전국의 주도권도 잡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자기가 야권의 대표 지금 이제 후보로 나와서 다음 2027년도 선거에 우세한 그 입장에서 당선권으로 당선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의 목표는. 거기에서는 보려면 지금 192석, 저 조국과 합쳐가지고요. 요 세 가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치 회복이라고 하는 명분을 확보하기, 명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정 운영의 그 틀을 지가 주도한다. 요런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이재명한테는 이게 하나의 꽃놀이패다. 요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시간을 끌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종섭하고 말이죠. 황상무거 결국은 밀려선 것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도 말이죠.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적 쇄신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 동시 패션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평 변호사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방향의 저항은 좀 틀린 면도 많은데 이재명과의 회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는 이미 선제적인 공격은 이재명이 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이도 얼마나 약해가지고 센 워딩은 안 하고 아주 부드럽고 그렇죠. 중도층에 대한 이 소구력이 있는 그런 워딩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받고서는 윤 대통령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제를 딱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센 용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센 용어를 가지고 이 영수회담을 한다? 그럼 윤 대통령도 사람인데 기분이 안 좋죠. 예, 그리고 이 국민 분위기 측면에서도 이거 말이지 야당 완전히 192석 조국하고 같이니까 이거 벌써 쌈질하려고 달려드는구만. 이재명이 점수 잃잖아요. 그러니까 야가 빠져갖고 아주 온화한 워딩으로 그리고 내가 진짜 빨리 안 한 게 후회돼. 요렇게까지 심지언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갖다가 빨리 상쇄시키려면 윤 대통령도 내가 이재명이 만나겠다. 그래서 거기서 덕담도 하고 축하한다. 딱 이래서 모양새만이라도 말이죠. 컨텐츠는 나중 문제고 모양새만이라도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밀려서 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해나간다. 이런 면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당 안에서도 이재명 이제 만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실리를 잃을 필요는 없다. 명분과 실리 면에서 이제는 전에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의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민감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제일 뜨거운 감자가 이제 최상병 특검이에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은요, 이 해병대 사령관,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 바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말이죠. 11일 날 예하 부대에 지휘 서실을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나머지는 다 옳은 얘기예요. 다 옳은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에 내가 말 못하는 고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 요게 말이죠. 이 최장병 사건의 수사 문제 가지고 이제 이종석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뭡니까?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박정훈 대령 이 수사단장이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사단장 이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격려했다. 요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요
이 의혹을 그러니까 경로했다는 요 말 한마디 요거를 나중에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출금까지 금지되어 있는 인물인데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종석 장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관련된 발언 요거를 갖다가 자기가 진실을 숨기고 있다. 요렇게까지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휘 서신과 관련해서도 이 정치권에서 또 하나의 이게 폭탄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저는 우려가 듭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온 건데요. 자, 그러면 편지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해병대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의 지휘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해병대 이번 최상병 요거는 뭐 이거를 갖다가 안타까운 전우의 희생은 핵폭군급 파급 효과와 더불어 법적 다툼으로 인해서 국민적 이슈로 치솟아 올랐다.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 여기서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지 말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당연히 흔들리지 말라. 이거 옳은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요거는 뭐 아주 지극히 좋은 얘기가 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김사령관이 말이죠. 그동안에 박 대령한테 조사 결과로 VIP가 경로했다. 이렇게 말을 한 장본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재판에서 이러한 이 경로 사실이 있느냐 재판부가 물어봤더니 사실이 없다라고 답은 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의혹의 중심인물이 말 못할 고민으로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